이 보면은 13일이라네요. 6월 13일 날 이 항해북도 돌격대원 11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예. 6월 13일 날? 네. 그 지난번에 5월 달에도 저기 평안북도. 그때 예. 평안북도 여단 그땐 예. 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원들이 배고프니까 식사를 못하면 뭐 자연히 다 탈출하게 돼 먹었죠. 그래서 또 그걸 뭐 붙잡아 들이느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해산역을 몽땅 봉쇄하고 정말 난리 쳤는데, 그런데 이때 11명이 실종됐는데 지금 아직도 행방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 탈북했나? 그 일각에서는 얘네가 지금 탈북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국경경비대에서 키우던 이 군견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무슨 얘네 이 실종자들을 찾느라고 막 엄청 동원됐다는 거죠. 근데 탈북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지금 둘쭉밭이라는 게 삼재연군 무복노동자구에 건설을 하는데, 이 둘쭉밭이 있는 삼재연군 무복노동자구는 대홍단군하고 백암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 이 지대를 백두삼천리벌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1980년대에 양강도에서 주로 이 시군은 자기 시군 협동농장들의 농촌동원을 나가야 되니까 해산시죠. 해산시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다 둘쭉밭 조선 그 둘쭉따기 동원에 동원됐거든요. 근데 80년대에도 그 둘쭉밭 때문에 엄청 사고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둘쭉밭에 이 둘쭉 따러 간 애들이 두세 명씩 사망하는 건 보통 그건 응당 이수련이 한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쭉밭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이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서 길을 잃습니다. 백두삼천리벌이라는 게 아주 넓거든요. 예. 그냥 그 울창한 밀림인데 거기서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 힘이 듭니다. 그래 아마 한 86년 그때는 해산시 해산중학교에서 한꺼번에 여자 3명이 사라져서 며칠 만에 그냥 죽은 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셋이다?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11명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었다. 대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 11명이 실종된 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사람들이 그냥 둘쭉밭 조성에 동원된 게 아니라 산나물조였다는 거죠. 항해북도 여단의 산나물조. 그러니까 돌격대라는 게 이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부식물을 떼줘야 되겠는데 그냥 밥만 먹자면 밥이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산나물이나 이런 거, 예, 이런 뭐 반찬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예. 북한 당국이 쌀만 줄 뿐이지 이 반찬이나 이런 거 쌀하고 딱 소금밖에 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먹고 못 사는 겁니다. 국거리도 있어야 되고 예. 반찬거리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국거리하고 반찬거리는 너희들이 다 해결해라 해서 매 돌격 때마다 제일 허약에 걸린 사람들, 예, 몸이 약하고 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산나물조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산에 돌아다니면서 이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든가 아니면 이 산나물을 거서 마구 채취해서 그래서 예. 돌격대원들이 국거리, 반찬거리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허약한 사람들 11명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중국에 간 게 아니라 분명 길을 잃어먹었다. 그것도 둘쭉밭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산나물 쪼니까 웅당 산을 돌아다닐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는 이 11명이 쟤네 정말 불쌍한 애들인데 이게 남자 9명이고 여자 2명이라고 합니다. 그 산나물 쪼. 그러니까 분명 쟤네가 길을 잃었겠다. 그런데 지금 이 돌격대원들은 다 쟤네가 지금 길을 잃어먹었고 제일 허약에 걸린 애들이니까 이제는 살아남기 힘이 들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도 216 사단이라고 합니다. 삼지연군 건설을 책임진 그 돌격대 총지휘부를 216 사단이라고 하는데 216 사단 보위부는 이 사람들을 찾는데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중국으로 해서 달아날까봐 예. 무봉지구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중국을 모르고 그냥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만강이 시작되는 곳인데 진짜 개울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맞은편이 중국인지도 모르고 그냥 건너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주변에 또 다른 그런 계열들이 많으니까. 근데 216 사단 보위부는 지금 사람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게 아니라 그 돌격대 그 주변 삼지연군 국경경비여단에다 비상명령을 조치해서 그 무봉지구를 완전히 물살뜸 없이 포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빠져 못 나가게. 혹시 그 11명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들한테 또 엄청 돌격대원들이 쟤들 뭐라는 짓이냐. 그 몸에 허약이 걸린 사람들이 중국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냐. 그 애초 북한 사람들은 중국 맞은편에 다 집이 없고 마을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워낙 삼지연 일대도 날씨가 추워서 뭐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그게 사람 살 곳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그 11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산나물조라는 게 진짜 위험하다. 예, 그래. 북한 돌격대라는 게 정말 너무 한심하죠. 하다못해 지금 김정일이 맨날 수산혁명 인민들의 밥상에 바닷가 향기가 넘쳐나게 한다. 인민들의 밥상에 바닷가 향기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돌격대원들 미역 꼬투리를 먹어본 지 정말 본 지 옛날이라고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합니다. 돌격대 부식물도 못 보장하는데 무슨 바닷가 향기 같은 소리하고. 네, 그런 형편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시진핑의 방북에 관계없이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북한 때문에 네. 탈출하는 거군요. 네. 시진핑이 방북에서 뭐라 그래서 네. 하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리고 요새 지금 정말 이 북한이라는 사회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예. 정말 또 기막힌 일이 하나 있는데 예. 예, 북한 인민보안성이 6월 5일에 이 6월 5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여기 이해란 TV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조영원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조영원의 아들이 개성의 친구들을 찾아갔다가 이 조영원의 아들이 조영원이라면 이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이고 사실상 북한의 2인자입니다. 네. 그런데 조영원의 아들이 인민보안성 검열국장이거든요. 이 검열국장까지 한다는 놈이 개성의 친구들을 찾아갔다가 개성 쪽에서 군사복무를 했나 봐요. 네. 그랬다가 그 친구들이 이 개성은 송악소주라는 게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송악소주를 가져다 놓은 걸 마셨는데 얘가 술을 엄청 많이 마신대요. 다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 중에 조영은의 아들만 특별히 그렇게 쓰러졌다니까. 그 술에 메틸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 장사꾼들이 도수를 높이기 위해 메틸알코올을 조금씩 섞는데 웬만히 한두 병 마시면 그렇게 막 인체에 해를 줄 정도가 아니죠. 물론 인체에 해를 받겠지만 그게 메틸알코올이 들어갔다 이런 걸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조금씩 섞는다는 거죠. 근데 얘가 오죽이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북한 술이라는 게 송악소주 워낙 40%짜리입니다. 북한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그 북한 술은 워낙 한국과 다릅니다. 한 병에 500ml거든요. 근데 북한의 술꾼들이라면 그 40%짜리 술을 한 몇 병씩 마시지 않습니까? 조영은의 아들이 그렇게 마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래, 봉화진료소가 막 동원돼서 끌고 와봤는데, 메틸알코올이 섞인 술을 마셨다 해서, 이젠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너무 급해서 중국에 있는 유명한 의료진까지 마구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살렸는데 실명해버렸다는 거죠. 예, 눈을 못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가짜 송악소주를 만든 사람, 그 주민 3명을 총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총살했는데 한 사람한테 180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80발을 쏘면요, 그냥 사람의 몸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서 형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몸 전체가 다 그저 부러져 없어집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한 70여 명이 최고 15년부터 11년, 최소는 3년형, 이렇게 한 70명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인민보안성이 이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이 포고문 내용이 그겁니다. 이
포고문 제목이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밀매하는 자들을 엄벌할 때 대하여 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왜 여기에 밀매라는 말이 들어갔냐 하면 그 송악소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메틸알코올이 이게 중국과 밀수로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수꾼이 에틸알코올을 요구했는데 아마 중국에 있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에틸알코올은 좀 값이 비싸니까 메틸알코올 보내줬다. 공업용인 메틸알코올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아, 그런데 또 그 하필이면 또 조용원의 아들이 그걸 마셔가지고 예. 죽으니까 그 또 물론 뭐 메틸알코올 넣은 건 나쁘지만 그렇게 180발을 싸가지고 그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네. 야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서 사람들 다 욕하는 게 조영근의 아들을 엄청 욕하는 거죠. 미친놈의 새끼는 제비가 그렇게 직업이 있고 지도 직업이 있으니까 진짜 좋은 술만 맨날 마셔도 다 못 마시겠는데 하필이면 장마당 술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숱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고. 그것도 또 한두 병씩 마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오죽 밤새껏 술을 마셨겠죠. 40%짜리 송악소주를. 그리고 아주 이제 실명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엄청 욕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총살한 날에 6월 5일에 인민보안성이 이렇게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밀매하는 자들을 엄벌할 때 대하여 이런 포고문을 내려보냈고 이걸 각 인민반들에 이렇게 포치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진짜 용서 안 한다. 가짜 상품이라면 북한이 진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다 가짜죠. 지금 농촌농원 기간이어서 장마당을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밖에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보기도 힘이 들고 또 장마당에 앉은 사람들은 팔리지 않아서 지금 막 애가 타는데 이제 가짜 상품 단속이라고 또 숱한 보위원들이 장마당에 딱 쫙 덮였다는 거죠. 난리 난 겁니다. 지금 한창 더울 때라 북한도 개인들이 다 이런 얼음 과자라고 하죠. 여기로 말하면 아이스크림 비슷한데, 아이스 깨끼죠. 아이스 깨끼. 예. 아이스 깨끼를 만들어 파는데 이게 냉장고가 있는 개인들이 그 안에다가 뭐 설탕을 좀 풀어 넣고 물을 넣어서 이 아이스 깨끼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내다 파는데 이런 것도 다 가짜라는 겁니다. 물론 가짜죠. 개인이 그 불법으로 제조한 거니까. 이 얼음 과자 파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 파는 것도 몽땅 다 단속을 하니까, 사 먹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팔던 사람들은 이제 못 팔게 되니까,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젠 가짜 상품이라고 해서 장마당에 가면 장국밥, 이런 걸 개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두부 한 모를 끓여주거든요. 두부 한 모 끓여주는 장사꾼들도 많습니다. 그 두부 한 모를 끓여주는 장사꾼들은 대개 인민군대를 상대로 하거든요. 이 군인들이 하루에 두부 반 모 아니면 한 모를 못 먹으면 그냥 영양실조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 부모들로부터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저 좀 잘 사는 애들은 나와서 부모들이 보내주는 돈이 좀 많으면 그저 매일 한 끼 국수나 두부 한 모씩 사 먹는데 이 못 사는 가정은 돈을 많이 못 보내주니까 이 군인들이 2명이 나가거든요. 그래 2명이서 두부 한 모 값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부 파는 장사꾼들이 2명이 오면 얘는 부모들이 못 사는 군인들이구나 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접시 2개를 놓고 두부 한 모를 절반으로 갈라서 거기에다가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가 그 두부 반 모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인민군대는 영양실조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젠 이런 두부 파는 것까지 다 가짜다 해가지고 그러면 두부 공장을 만들어서 쟤네가 두부를 만들면 될 게 아닙니까? 북한에 두부 공장 없습니다. 다 개인들이 파는 두부인데 이것마저도 이젠 장마당에서 못 판다. 가짜다. 몽땅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럼 뭘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예하면 담배, 지금 북한 장마당에서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담배 장사꾼들이 다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젠 이 송도원 싱효공장, 그다음에 금컵 싱효공장, 체육인 싱효공장 이런 데서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사탕이나 과자를 많이 제조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보다 이 설탕을 사서 사탕이나 과자를 더 싸게 만들어서 팔거든요. 워낙 이 송도원 식료나 금컵 체육인 식료 공장에서 만든 이 사과나 과자나 이 단가류들 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개인들이 만든 사탕, 과자 이런 걸 사 먹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 개인들이 만들던 사탕도 다 가짜라고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진짜 장사꾼들이 팔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송도원 식료의 공장에서 만드는 사탕 과자를 판다고 해도 그 일반 주민들이 값이 비싸서 사 먹지 못할 만큼 값이 비싼 거고, 또 송도원 식료나 그다음에 뭐 평양 그 곡상 공장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진짜 장사꾼들이 그렇게 마구 내놓고 팔 만큼 그렇게 양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막 지금 엄청 지금 장마당 장사꾼들도 지금 당장 지금 이런 때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는 때를 시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걸린 사람들을 시범겸에 걸렸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무엇이나 시범겸에 걸리지 말라 합니다. 이 시범에 걸리면 그때는 영락 없습니다. 다 죽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범에 걸리지 말아야 될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이 정말 힘이 든 기간인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다행스럽게 사람들 말하는 게 이 시금치나 이 채소 이런 건 지금 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막 한탄하는 게, 야,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사탕이나 개인들이 밭에서 뭐 심는 채소나 다를 게 뭐냐? 그럼 그 개인들이 심는 채소도 다 가짜라고 단속을 해라.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것만 진품이라고 팔면 되지 않냐?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딱 조영원의 아들 하나 때문에 지금 북한이 숱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사를 못하게 된다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글쎄, 장사를 못하게 되면 거의 생명줄이 끊기는 거나 같은데, 밥줄이 끊기는 거나 같은데, 야, 참 좀 안타깝네요, 진짜.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 양강도만 해도 12군단이 있는데, 그 춘동에 그 12군단 앞에서 그 12군단 앞에 국수장사꾼들하고 이런 이 두부를 한 번씩 파는 장사꾼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걸 없애라고 김정은이 골목장이라는 게 그런 장이죠. 합법적인 장마당이 아니라 이자처럼 군대나 아니면 큰 공장 기업소들이 있으면 그런 주변에서 물건을 먹을거리들을 조금씩 파는 걸 골목장이라고 하는데, 골목장을 없애라고 해서 한때 난리였는데 지금 그런데 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쫓아다닌다는 거죠. 가짜 상품이라고. 이제 뭐 개인들이 만든 두부도 가짜 상품에 속하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국가가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런 거라도 지금 자기들이 팔아서 돈을 걷어들이려는 거 아닐까요?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될수록이면 개인들 것도 네. 개인들 거를 못 사고 송도원 식료나 뭐 이런 국가 그렇죠. 거를 좀 어떻게 하나 사게 해가지고 네.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뭐 그런 것 같네요.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만드는 거 아무리 공장 기업소들이 잘 만든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개인들을 따라 못 갑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만든 게 아무래도 값이 더 싸고 어떤 때에는 어떤 면에서 질도 훨씬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국영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다 개인들한테서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 걸 다 가짜 상품이라고 막아놓으면 비싸도 사람들이 뭐 송도원 식료나 금컵 승리 식료공장, 뭐 체육인 식료공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평양 곡상 공장 이런 데서 만든 뭐 딸기 사탕, 그 다음 무슨 도시락, 뭐 이런 라면 이런 걸 다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국가가 이제 돈을 좀 긁어 모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 돈이 좀 조금 되니까 이제 안 했는데 무역이 끊기니까 이제 그거라도 이제 하려는 그런 것 같네요.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돈이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다른 소식은 더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정은의 명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이럴 때 우리가 대북 제재를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김정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참으로 안타깝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또
북한에 쌀을 네. 주기 위해서 1250억 원을 네. 뭐 북한에 또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줘가지고 김정은 살려놓으면 북한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혁명 세력들이 정말 이 남선 주사파들을 우리 손으로 3대를 멸족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정부가 이게 브레이크 풀린 기관차처럼 그냥 김정은한테 퍼주려고 이 난리 보고지를 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2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그 2만 톤의 식량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선 뭐 그 만화 그림을 그렸죠. 요만한 조갑이 하나 주면서 겨우 이렇게 지원하고도 지원했다고 하면서 다 자기들이 받아놓고 엄청 씹어댔습니다. 뭐 5만 톤이라니까 이제 요만한 조갑이 2개 반을 놓고서 이제 문재인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겨우 요거 내고. 아니, 그리고 김정은이가 쌀이 300만 톤 이하는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300만 ton 이하는 받지 말라. 30만 톤. 네. 30만 ton 네. 이하는 받지 말라 그랬는데 5만 톤이 뭡니까? 5만 톤이. 하여튼간에 문재인은, 예? 문재인은 김정은하고도 코드가 참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꾸 내려오라 그러니까, 야, 그 문재인이 눈치 없는 놈, 입 좀 닥치게 하라,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죠. 김원봉이를 뒤따 북한 김정은이가 좋아할 줄 알고 뒤따 띄웠는데, 띄우고 보니까 김원봉이는 김일성이 종파로 이제 해서 숙청된, 북한으로 말하면 반역자란 말이에요.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또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언제 막 나와가지고 난리 전에 쑥 들어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3.1절 100주년이라고 이거 북한하고 같이 행사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는 3.1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북한에 지금 태조인데, 태조. 예? 북한의 시조 아니에요. 주체 조선의 시조인데, 김일성이 그때 7살밖에 안 됐는데 그 3.1운동을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3.1절이 3.1운동이 대한민국에 엄청 대단한 거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또 북한에서 또 화가 난 거죠. 이것들은 눈치 대가리가 없어. 그러고서 지금 또 북한이 기분 나빠하니까 어느 날부터 3.1절 싹 없었어요. 그러더니 또 4월 13일을 건국절로 만들겠다고 또 막 뛰어다녔는데 어느 안전에다 대고 4월 13일을 건국절로 만드냐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1948년 9월 9일이 김일성이가 만든 북한 건국절이잖아요. 그런데 눈치대가리 없이 그 건국 100주년 한다고 막 떠들어대면 끝까지 지금 가든가, 예? 끝까지 가든가. 막 북한에 떠들어대니까, 북한에서 또 이제 억셉트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냥 스르시 꼬리를 사렸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김원봉이도 막 소원을 하겠다고 막 국군의 뿌리니 뭐 무슨 한미동맹의 기초니, 김원봉이가 무슨 한미동맹의 기초예요. 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저 김원봉이는 말이야, 반역자 쿠데타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종파로 숙청당한 건데, 오다 대고 남한에서 애국자를 띄우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뭐 힌트를 구박을 받았는지 요즘엔 또 김원봉 말이 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 예. 그 문재인은 좀 눈치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에 6,150명 금강산 보내달라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뭐 얘네들은 그냥 다 세컨더리 보이콧 걸어가지고 우리 500만 불 다 받는 거 해야 되겠어요. 예.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열심히 지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뭐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어째라 하면서 사실 북한의 선전배치가 잘못한 거죠. 지령을 내리겠으면 좀 빨리빨리 내려서
예, 미리미리 알게 만들어야 아니, 되겠는데. 얘네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했는데, 이게,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창의성을 발휘하면 예.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종북 노예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종북 노예 정권이라고요. 종북 노예 정권. 그러니까 그냥 뭐가 이 힌트를 잘 못 맞춰가지고 맨날 김정은이한테 구박받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데 또 뭐, 북한에서 뭐 지난번에 5월 달에 6월 달 내내 이제 데모하라고 예. 뭐 시켰다며요. 예. 그래서 그러는지 요즘에 또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예. 7월 10일까지 이제 계속 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떠들더군요. 예. 그래서 그러는지 어제 어터원비요. 추모 예배, 추모 기념, 추모 음악회 뭐 이런 걸 하는데 강화문에 가보니까 그 옆에 또 정북들이, 정북 노예들이 가득 나와가지고 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노예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씨 공산주의 봉건 노예 왕조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창의성을 발휘하다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은 뭐라 그래요?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할 때는 도와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딱 해라는 데만 해라.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딱 하라는 데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지금 떠들다가 계속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의 당학교들에 가면 이런 걸 딱 배워줍니다. 예. 예, 당의 지시와 방침에 대해서 창조성을 보이지 말라. 그대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더 잘하느라고도 하지 말고 못하지도 말고 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창조성이 필요 없다. 예. 근데 지금 한국에 사는 행위는 자기네가 뭔가 더 잘하겠다고 창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와 자유인의 특징은 그거예요. 자유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예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걸 하고 예,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시키는 걸 안 하게 되면 죽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 죽는 거죠. 예? 그 가나 초콜릿 또 들어와가지고 막말한다 그러는데 내가 뭘 막말을 했는데 노예를 보고 노예라 그러고 보이는 데를 말하는데 그 막말이냐고. 막말이. 시청자 탄압해도 옳은말 하기 위해 다른 계정들 포소와 쓰다가 뭐야? 좋은 말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북이라는 동, 뭐 그렇잖아요. 김정은만 바라보는 게 정북 아니야? 아니 오죽 바라봤으면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동시에다가 뭐라 그랬어?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라다니다가 ICBM 하나 터뜨리게 되면 우르릉 꽝꽝 하면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 될 걸 이렇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정북이라고 말했잖아. 하루 종일 나만 졸졸 따라다니네. 그 뭐야 그게? 김정은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정북 아니야? 정북이라는 말 자체를 한국의 보수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보 계열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통진당 내에서 싸우다가 정북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고. 아니 근데 그 맞잖아.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라다니다가 ICBM 그런 걸 뭐 터뜨리게 되면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 될 걸.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문재인 대변인이라는 건 세계 언론에서도 마구 나온 거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 보수에서 무슨 프레임을 씌우냐고 보수에서. 예? 김정은이가 다 말했는데 김정은이가 하도 문재인이 김정은이만 너무 쳐다보면서 자꾸 오라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 나머지 야 그 눈치 없는 문재인 좀 입 좀 닥치게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시진핑은 평양으로 갔고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대거 탈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북한이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의 과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대폭 올린 것 때문이라는데요. 예.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사실은 시진핑 주석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진핑 뭐 주석한테 잘못 보여도 상관없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게 되면 기업이 망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들 잘 보이십시오. 예, 문재인도 예, 그 800만 달러니 1250억이니 뭐 준다고 자꾸만 그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세컨더리 보이콧 걸려요. 난 세컨더리 보이콧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걸려가지고 양산집 다 빼앗기지 말고 예? 이 양산에 있는 집 그 비싸겠더만 예? 그 빼앗기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요. 예? 예, 뭐 오늘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나 초콜릿 마지막으로 또 뭐 티 떠올렸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잘 돼가고 있다는데 뭐야? 있다는데 빨갱이? 미국 대통령이 잘 돼가는데 문재인 빨갱이구나. 뭔 상관이냐고. 문재인 내가 빨갱이라고 그랬냐고. 예? 지금 그 북한만 절절 쳐다보는 게 종북노예라 그랬지. 난 빨갱이란 말을 오늘 방송에 안 했구만.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갱이는요, 외계인이에요. 사실.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인이 아니고, 이게,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빨갱이들은 외계인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인간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김일성 민족은 외계인이에요. 김일성 민족은. 그렇잖아요? 김일성 민족이 그건 뭐야, 그게. 그 외계인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민족이 되려고 하는 이 종북 노예들은 외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 통합 이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빨갱이들은 외계인이기 때문에 통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외계인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건 완전히 DNA가 다른데 인간의 종자가 아닌데. 네. 지금도 시청 앞에서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위인맞이 한행단이요. 무슨 김정은 무슨 위인 연구예요. 그런 애들은 그게 상식으로 어떻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민등록 중에 김일성족 이렇게 뭐 민족별을 갈라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얘기 잘했잖아요. 3.1절에 빨갱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는 외계인이다. 이 외계인들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 빨갱이들의 대부분은 종북 노예들이고 이 종북 노예들은 이 사고 자체가 인간의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이것들한테 우리 뭐 민족인이 있단 말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깡패들이고 도둑놈들이고 그냥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는 아주 그 거짓말 잘하고 아주 인간 세상에서는 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외계인 족속들이라고요. 이 빨갱이들은. 이 빨갱이들의 대부분은 종북노예고 종북노예의 대부분은 또 빨갱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예란TV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 또 뭐 우리가 여기 사실은 리버티벨이라고 이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리버티벨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 또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인데요. 예. 이렇게 생긴 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예, 열심히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 통일약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그 정말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능라밥상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멸망해 가는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트럼프 손바닥 안에 있는 운명이고 시진핑이 아무리 뭐 발악을 해도 미국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게임은 이미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뭐 박원순이가 그때 뭐라 그랬나? 우리 뭐 한국은 뭐 중국의 말궁둥이에 붙어가는 무슨 팔이라고? 예? 이런 인간들은 정말 이거는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외계인들이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갱이는 외계인. 대부분의 빨갱이는 종북노예, 종북노예는 빨갱이.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빨갱이, 종북노예들하고는 우리는 민족이 아니다.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척결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빨갱이 척결, 종북노예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능남합상 이해란 TV 통일약과 열심히 좀 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정은이 망하는 그날까지 김정은의 그 망하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